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 순서는 이번에 그 탈북 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이죠. 김성구 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에서 건물 내벽 청소를 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실태와 상황, 인천과 연관지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 애정을 갖고 이렇게 쭉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그 예사랑 선교회 신영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좀 이렇게 해보셨나요? 어떤 거?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이 교회 예배당에서 이 설교를 많이 하셔도 이렇게 하는 자리는 좀 뭐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사랑 선교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 인천 남동구 고잔동 쪽에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고 네. 남동 공단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돕는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그쪽에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네. 그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뭐 기관이나 단체, 교회들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들도 따지면 그건 뭐죠? 이 북한 쪽에는 교회라는 그런 종교를 못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보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 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기독교는 있잖아요. 북한에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스파이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면 맞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날 발언하고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인천의 어떤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노동자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좀 편하게 좀 한번 좀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략 한 3만 명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3만 명이면은 강원도의 한 군의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구군 정도. 양구군이 뭐 한 2만 6천, 2만 7천 정도 되니까는요. 굉장히 많은 거죠. 많으면 많고 기준이 어떠냐 문제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북에서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새로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서 온 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다가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언어와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경제 체제가. 경제 체제. 그런데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와 모습은 같고 뭐 언어도 거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 사회 속으로 갑자기 공간 이동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또 실제로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명칭을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탈북자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런 명칭과 관련해서도 좀 처음에는 그 이제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불렀는데요. 새로운 터전에 이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탈북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북에서 오신 분들은 탈북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기들의 체제를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탈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탈북자라는 용어는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저희들은 뭐 저는 이제 주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북향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북에다가 고향을 두고 계신 분, 또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향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 3만 명 중에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한 9%, 그러니까 한 2,600명에서 2,700명 사이로 보고요. 그 중에 한 70% 정도인 1,700명 정도가 남동구에 집중해서 계십니다. 특히 남동구 중에서도 논현동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논현동 지역에 새로운 임대 아파트가 건설이 돼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거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탈북 노동자분들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목사님 언급하신 대로 남한 사회에서 이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김성구 씨 같은 경우도 그 북한에서는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창문 닦는 이제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청소 영역을 굉장히 어쩌면 자기 어떤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신 거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북한에서 전문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남쪽에 와서 그 전문직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쳐서 한국의 의사 면허라든가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이제 그러한 제도 자체가 좀 불비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언어, 특별히 영어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쓰죠. 그런데 그렇죠. 이분들은 영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특별히 학술 용어라든가 의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분이 의사 면허를 재취득하기 어려운 것도 그분은 주로 공부할 러시아어로 공부를 했다고 하고 아마 북한의 의학도 많은 러시아에 그 의존하고 발전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우리나라 면허를 딸 수가 없는 그런 뭐 제도도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하던 말씀들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하여튼 남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게 그러니까 취업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취업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겠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은 그 생활 안정인데요. 네.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일단 정착금, 초기 정착금을 지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초기 정착금 처음에는 상당히 그 큰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제 이래 가지고서 한꺼번에 모든 정착금을 날리고 완전히 그 극빈자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차후에 이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초기 정착 자금은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목돈으로 주는 것은 뭐 몇백만 원 수준.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럼 매달 생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생활은 정부에서 그 뭐 단독 가구냐 아니면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도 없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 그 뭐 홀서빙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방에서 설거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이제
경찰의 그 담당 보호관이라든가 또 하나센터 같은 데서 그분들 취업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네. 그분들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셔가지고서 취업을 해도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5, 60%는 정착을 잘 못하시고 적응하기 어려운 네, 2달 만에 그냥 회사를 나오고 어떤 원인이 주로 많은 거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 한두 명의 그 북한 출신들을 집어넣고 당신들이 여기서 잘 적응해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뭐 남쪽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차별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이질적인 사고들 또 우리들은 뭐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하는 것을 이분들은 차별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하고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 물질적으로는 빈곤해도 어떤 면에 정신적인 이런 그 자부심은 굉장히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서 그렇죠. 여기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그냥 어떤 물질적인 그 기준에서 당신들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막말로 해서 거지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이분들이 그런 모멸을 참고서 그 사회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좀 내용을 이번에 그 사방하신 김성구 씨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집중해서 그 얘기를 좀.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례 절차 굉장히 뭐 좀 관계가 좀 해가지고 결국 장례 치르긴 했는데 어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좀 내용을 어떻게 강 교수님 잘 아시죠? 예, 좀 압니다. 그 이번에 그 김성구 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가 포스코에서 설립한 그 송도 SE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거기에 한 5년 전인가 그 주차 관리 팀장으로 취업을 하셔서 월 한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네. 포스코가 점점 이 송도 SE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거리나 내지는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송도 SE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주차관리 팀장에서 그냥 그 청소 환경 그러니까 청소 미화원으로 네. 이렇게 직책이 바뀌면서 월 140만 원 받고 그 일을 5월 달부터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죠. 집안의 그 생계 그렇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그 그 추락하는 동영상도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송도 R&D 센터라고 아주 큰 좋은 건물입니다. 진짜 좋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2층부터 이제 다른 건물로 가는 건 다른 층으로 가는 건데 그 2층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그 벽하고 사이에 약 넓이 30cm 길이 한 105,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난간이 있었는데 그 난간이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덜커덕 올라가시더라고 갑자기 올라가시더니 거기 뭐가 있는 줄 착각하셨던 것 같아. 거기 뭔가 발을 디딜 데가 있는 줄 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바로 추락을 해버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좀 더 자세한 건 우리 목사님 이제 제일 잘 아시고 애정을 갖고 또 원만하게 합의도 이루셨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포스코가 사회적으로 생색을 내면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탈북자도 많이 고용을 했다라고 해서 대기업 뭐 아주 큰 기업 아닙니까 포스코는 그런 또 국민들이 만든 기업이고요. 그런 곳에서 자랑은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세세한 돌봄과 말 그대로 어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이런 누구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현장 때도 그 이번에 그 장례나 이런 과정에도 목사님이 같이 좀 계속 계셨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고가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네.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고였었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매도한다든가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이번 사고가 나고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 특별히 포스코에서 파견된 그 송도 SE라고 하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포스코가 이 사회적 기업 송도 SE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했고요. 몇 명 정도 고용이 가장 많이 고용했을 때 약 한 50명 정도까지 고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탈북민뿐만 아니라 뭐 고령자라든가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해서 약 한 120명 정도를 고용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포스코는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그것은 포스코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관리자 차원에서 관리 미숙, 운영 미숙 또 시스템적으로는 포스코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대기업 계열사 정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포스코가 이 송도 SE라고 하는 그 계열사를 인천 시민 이 지역 사회에 환원시킨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그 경영권을 형식적으로는 이제 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40%를 인천 YWC에다가 무상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30%는 세스넷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기업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그걸 내시고 그래서 주식의 그 지배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로 여태까지 모든 그 운영을 실질적인 운영은 네. 포스코에서 임명한 하나의 그 관리자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이제 포스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대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평소에 의사결정 과정이 인천에 있는 지역사회에 네. 거기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좀 더 원만히 해결이 됐을 텐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이번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분이 돌아가신 이분이 이제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은 이제 고인의 친가는 없고요. 네. 고인은 친가 쪽은 이분 혼자서 오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처가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망이 나고 이제 처가 쪽이 그 장인 장모님이 그러니까 지금 고인의 처형. 네. 처형이 그 간 질환을 앓게 됐는데 그걸 북한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북에서는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다른 탈북 그런 동기가 없었어요. 단지 그 맞딸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쪽에 오셔서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남쪽에 오셔서 참 남쪽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 대해서 무상으로 네. 이렇게 엄청난 의료 혜택을 준다는 거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했죠. 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고인이 된 그 부인이 또 이 간 질환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의사였었지만 네. 북에서 의사였지만 북에서는 도저히 부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분도 또 뒷딸을 따라서 탈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은 한국에 와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네.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 좋은 나라다. 그렇게 고마워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자가 처음에 대응을 잘못한 게 그냥 완전히 본인 과실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희생자의 그 본인 과실로 100% 몰아가고 네. 이제 그랬던 것이 결국은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 사측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동 환경에서 실제로 문제가 없었냐, 그러니까 이제 작업 과정에 대해서 네. 아까처럼 뭐 본인이 했냐 아니면 작업을 지시한 거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아니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 시설 또 안전 장비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그 사고가 난 그곳이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이제 외벽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송도 SE라고 하는 그 청소 회사에서의 청소 업무가 사실은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사무실 안에 또 그 여러 가지 건물 안에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역할이거든요. 미화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대로 청소 미화 작업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건물 내벽에 있는 그 유리창을 닦는 것은 1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하는 일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있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기 불과 3개월 전에 이제 주차 업무에서 청소 업무로 오면서 그런 쪽에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 안전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작업을 하셨던 게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유족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하다못해 헬멧이라도 안전모라도 착용을 했으면 네. 그렇게 금방 허무하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회사의 어떤 그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환경에서 아까처럼 안전모라든지 저희가 좀 고공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안전벨트라고 그렇습니다. 안전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동안 이제 주차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면 좀 위험한 작업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그 CCTV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35분.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서 보신 건가요? 예, 그 박찬대 국회의원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까지 했을 때 제가 제안하고 참여를 같이 해서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8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서 있고 이제 일부 출근하는 분들이 있고 8시 35분이니까 한 4명 정도가 긴 봉에다가 어떤 긴 건 5m 정도 되는 봉이고 짧은 거 한 3m 정도 되는 봉 끝에다가 좀 이렇게 걸레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둥글게 생긴 게 우리 그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 그런 걸레를 묻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4명이 2명은 긴 봉 5m짜리 2명은 3m짜리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서서 벽을 닦았던 겁니다. 유리벽을. 그러니까 사실 그것 자체로 보면은 별로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긴 봉을 이용해서 그 벽에 있는 걸 하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좀 여의치 않았나 봐 이분들이 뭔가 이 짧은 봉을 갖고 일하시던 분이 둘이서 막 얘기를 하더니 그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걸레를 하나 그 봉을 놓고 걸레를 갖고 올라와서 2층에 올라와서 거기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난간이 유리 난간이 한 1.5m 정도 되는데 확 넘으시더니 그냥 갑자기 훅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뭐 넘어가서 작업을 하라거나 회사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건 장비를 갖췄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 정신이긴 하지만 그날의 작업이 그냥 긴 봉 가지고 닦는 수준이었지 거기 넘어가서 뭐 정말 위험하게 어떤 작업을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폭 30cm에 길이 1.5m에 거기에 제가 보니까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건물 구조상 생긴 거니까 청소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물 포스코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그렇죠. 취지이니까 그런 걸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날 막 억지로 위험한 일을 아무런 보장 없이 시키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건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그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업의 그 윤리 또 어떤 고객 만족 경영 뭐 이런 거 사회공헌 지속가능 그래서 경영 보고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기업이 그런 사회공헌의 진정성 있게 하느냐와 별개로 대외적인 성과물로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런 걸 내보여야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이 또 항상 그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또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거죠.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하는 이 사회적 기업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40%가 우리 인천의 유력한 시민단체 또 30%는 또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한 아주 유력한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 단체. 근데 실제는 이 회사의 퇴직 임원이 이걸 좌지우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시민사회나 이런 또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이런 아주 앞서서 이런 새로운 대한경제 이걸 위해 노력하는 데들이 지분만큼 제대로 운영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앞으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도 하고 또는 기업이 사회공헌이나 책임 뭐 이런 측면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려고 이런 그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이나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는 시민사회가 좀 이 함께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름만 또 올려주면서 이미지 제고에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이번 사건에서 저는 여실히 그런 걸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보상 문제도 이제 굉장히 난항이 있었죠. 왜냐하면 개인 과실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가 이후에 무슨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후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이후 또 그분 자신이나 가족들도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사고는 났지만 이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한구 의원님도 하셨고 모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 유족들이 회사 측에다가 요구했었던 그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처음에 그 관리자들이 본인 과실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고인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진상 규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족들이 받았을 그 상처 치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분들하고 회사 측 사측의 그 중간에서 조정을 하면서 참 그 유족들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례를 지연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간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회사가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은 이미 희생을 당했지만 남아있는 다른 동료들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식만 넘겨주고 네. 또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포스코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됐으니까 그러한 운영의 시스템을 네. 이번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회사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뭐 최종적인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밝히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회사 측의 그 잘못을 인정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족들이 상당히 이번에 뭐 자신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 그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남아 있는 동료들을 의식해 가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함께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야 뭐 사회적 책임 때문에도 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의 관행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또 탈북자분이든 아니면 그러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120명이면 굉장히 인천에서는 가장 큰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하는 건 유족분들만으로서 이제 큰 기업하고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현재 유족분들만 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법률적 검토라든지 아까처럼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걸 검증해내기 위해서는 유족분들만 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좀 대책이 좀 있는 건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회사 측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하고요. 이번에 그 대책위가 아주 그 제대로 뭐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할 아주 직전까지 갔다가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결렬될 그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위 검토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잘 타결이 돼서 다행이고 그런데 대책위가 구성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저희들 옆에서 그동안 이렇게 유족들을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이 사후적인 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여튼 두 가지 점을 지금 얘기 나눠보면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이 남한의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 그리고 또 이것이 시민사회나 그런 거 연관돼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 점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뭐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 정부에 좀 어떻게 좀 더 뭐 좀 좀 접근할 문제 그리고 한편 아까 좀 그것도 묻고 싶었는데 지자체 인천에서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럼 마지막으로는 인천 시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세 가지 좀 나눠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법률적으로는 우리 북에서 이제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공식 법률이 저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원 제도는 분명히 있고요. 법률로 있습니까? 네, 법률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한 1, 2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다시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탈 주민 자신들에게 회사에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일을 해라.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 취업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네. 또 그 고용주에게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잘 좀 가르쳐서 데리고 좀 계십시오. 그래서 네.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취업 장려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지원금이 없어졌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또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그냥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껴안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통일을 함께 이루어내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한 그 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 남쪽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같은 이웃으로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그분들을 좀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인천시에서 뭐 따로 뭐 지원하는 게 따로 뭐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뭐 별도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담당 부서는 있습니다. 있죠. 인천시 담당 부서가 있고 인천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 뭐 지역의 적응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관련 그 단체들이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뭐 지금 현재 9개 사업 인천시에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수시책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서요. 예, 우수시책 사업. 이제 몇 가지 그 민간 기관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인천시에서 국비를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인천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아직 미미하죠. 그 부분들이. 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분이 북한에서 의사로 계시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탈북민이 이번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겠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 영국에 그 공사로 있던 사람이 지금 귀순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북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에 와도 대우를 받고서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와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뭐 그 과거 청산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간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건 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여러 기사도 검색해보고 봤더니 작년까지 전체 탈북자 중 노동자와 무직의 비율이 거의 86%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계형 탈북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저히 아까 그 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그 또 북한도 고난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 그러면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정말 방법이 없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86% 정도 되고 이제 최근에 그 영국의 북한 공사 태영호의 그 자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북한 엘리트들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엘리트들은 자녀 유학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가족의 어떤 안위라든가 이렇게 하는 한 10몇 프로 정도가 그런 그 개인적인 자기 판단에 의한 건데 그분들은 뭐 사실은 그 먹고 사는 것 자체 생계형 문제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 최근에는 그런 유학형 그 탈북분들은 비리. 꼭 그런 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과연 2000년대에 많았던 생계형 정말 살 수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넘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유학형으로 해서 자녀의 미래까지 하는 좀 엘리트들의 탈북까지 있어서 이게 뭐 이걸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태용호 공사 같은 사람이 생기면 남한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자꾸 그거를 북한에 문제가 있는 걸로 막 공격을 해서 그걸 또 이용하고 또 뭐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또 그게 무슨 뭐 비리를 저질러서 도망간 걸로 막 얘기하고 근데 하나 궁금했던 게 탈북자가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참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북한에만 있으면 이제
북한에서 남에 대해서 이제 악선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제3세계도 많은데 서로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남에 대한 이렇게 정보 또는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나 보죠. 북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남쪽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와 계신 분들의 그 탈북민들의 약 한 70% 가까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분들의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보내는 분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분도 있지만 약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도 직접 통화를 하거든요. 여기 남쪽에 있으면서 중국 전화를 북한에 들여보내 가지고서 국경 지역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 그 돈을 받고 돈 잘 받았다 확인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남쪽의 상황이 너무나 잘 전달이 되는데 조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3, 4년 전서부터 이 탈북민들의 성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생계형에서 어떤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 계신 가족들을 전 같으면 어떻게든지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남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돈이나 보내라. 여기도 돈이 있으면 살만하다. 우리가 잘 들었는데 남쪽에 가서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데 적응하기 힘들다는데 우리가 왜 가서 고생하느냐. 돈이나 보내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인천에만 지금 2,576분이 계세요. 근데 무려 20대, 30대, 40대가 2,0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참 이 노동력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할 때라는 거죠. 어떤 전문적 자기 업종이 있고 문제는 최근에 와서 그런 업종 그런 그 직업들을 다시 살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되지만 이게 좀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획일적 우리 워낙 실업률 이게 문제가 많지만 미스매칭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그 전문성들을 잘 살려서 국내에 좀 적응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제도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겁니다. 신용훈 목사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탈북 동포와 다문화 이웃을 섬기는 예사랑 선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탈북 동포뿐만이 아니고 다문화 이웃이니까 우리 이제 인천에도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의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지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모셔도 괜찮을까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2부 순서로 탈북 노동자 김성구 씨 죽음으로 본 인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